여러분, 요즘 따라 몸이 더 무겁고 아침에 눈은 떴는데 도무지 몸이 말을 안 듣는 느낌 자주 드시죠? 허리며 무릎이며 안 쑤시는 데가 없고 밤엔 도통 잠도 안 오고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병원비랑 약값만 자꾸 늘어나는 상황. 속상하시죠? 답답하시죠? 저는 올해로 87세가 된 내과 전문의입니다. 병원에서 4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비싼 보약을 따로 안 챙기셔도 오히려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을 즐기시던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 막걸리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막걸리가 아니라 이렇게 마셔야 진짜 보약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78세 이봉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봉자 할머니는 밤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손에서 놓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위장이 약해서 자주 체하고 속이 쓰려 늘 소화제를 달고 사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막걸리 마시는 방법을 딱 3개월만 따라 하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수면제를 드시지 않아도 밤에 푹 주무시고 속쓰림도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만 마신다면 막걸리가 우리 몸에 주는 진짜 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봉자 할머니처럼 불면증, 속쓰림, 소화불량, 심지어 치매 걱정까지 줄이는 생활 속 보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마셔야 몸에 좋게 작용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아무 막걸리나 드시면 속만 더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몸에 진짜 좋은 생막걸리 고르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늙은 의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생막걸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짜 생막걸리에는 유산균이 1ml당 무려 10만 마리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건 시중 요구르트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유산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쌀을 발효하면서 생성되는 각종 소화효소,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78세 이봉자 할머니처럼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막걸리 섭취 후 자연스럽게 잠을 잘 주무시고 속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성분이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우리 장 속에서 소화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효소가 줄어드는데 생막걸리가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 덜 쓰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막걸리를 고르느냐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막걸리와 진짜 생막걸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는 대부분 고온 살균 처리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막걸리 속에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는 모두 죽어버립니다. 더구나 인공 감미료, 방부제, 아스파탐 같은 화학 첨가물까지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막걸리를 드셔야 합니다. 즉,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막걸리를 고를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정리한 5가지 생막걸리 선택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7일에서 10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으로 길다면 그건 거의 100% 살균 막걸리입니다. 둘째, 성분표를 반드시 보세요. 쌀, 누룩, 물. 이 3가지가 전부여야 합니다. 여기에 설탕, 인공 감미료, 방부제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제조일자를 확인하세요. 막걸리는 만든 지 3일 이내가 가장 유익한 시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 수도 줄고 산미도 올라가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병 아래 침전물이 많은지 확인하세요. 밑에 하얗게 가라앉은 것이 많을수록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투명하게 맑은 것만 있는 막걸리는 유산균이 거의 없습니다. 다섯째, 맛이 단 막걸리는 피하세요. 단맛이 강한 막걸리는 대부분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것입니다. 생막걸리는 약간 시큼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생막걸리는 반드시 유산균이 활발히 살아있을 때 마셔야 효과가 큽니다. 이를 위해 막걸리는 드시기 직전에 반드시 병을 잘 흔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병 밑바닥에 가라앉은 유산균과 효소가 함께 섞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냄새로 구별하는 법입니다. 좋은 생막걸리는 시큼하면서도 은은한 단향의 발효 냄새가 납니다. 반면 알코올 냄새가 강하게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느껴진다면 유산균이 죽었거나 발효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색깔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생막걸리는 누렇고 탁한 빛을 띱니다. 반대로 너무 하얗거나 지나치게 투명하면 인공 처리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82세 정기자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이 넘고 식후 혈당은 200까지 치솟을 때도 있었죠. 선생님, 약을 꼬박꼬박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질 않아요.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을 하시기에 저는 유산균이 풍부한 생막걸리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당뇨인데 술을 마셔도 괜찮을까요? 라며 망설이셨지만 생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발효 건강식품이라는 설명을 들으시고 조심스럽게 섭취를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작용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다. 3개월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지고 식후 혈당도 160대로 안정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요즘은 몸이 한결 가볍고 잠도 더 잘 자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는 방식 자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 윗부분의 맑은 액체만 따라서 마시곤 하시는데 이건 막걸리 효능의 절반도 못 드시는 겁니다. 진짜 보약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병 밑바닥에 하얗게 가라앉은 찌개미에 있습니다. 찌개미는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라 유산균, 비타민 B군, 소화효소 등 핵심 영양소가 가장 집중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병을 여러 번 잘 흔들어 찌개미까지 고루 섞은 후 마셔야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76세 한기석 할아버지의 사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만성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배변할까 말까 한 상황이었고 변비약을 바꿔보고 관장까지 해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막걸리를 권해드린 뒤에도 처음 23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4주차에 접어들면서 배변 주기가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지난 시점에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오시게 되었고 이제는 변비약 없이도 속이 편하고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막걸리를 드시면서도 그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대부분 공통된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윗물만 따라서 드셨던 겁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76세 박기준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하얀 찌꺼기도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걸리 병 밑에 가라앉아 있는 찌개미가 실은 막걸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할아버지는 매번 병을 흔들어 찌개미까지 함께 마시기 시작하셨고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자연스럽고 시원하게 배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찌개미를 빼고는 막걸리 효과를 절대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걸리는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공복에는 알코올 흡수가 너무 빨라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늦은 밤에 마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저녁 7시 전후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마시기보다는 30분 이상 나누어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200ml 이내, 즉 소주잔 기준으로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양은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섭취량이 핵심입니다. 이번엔 충청남도 논산시에 사는 73세 문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혈압이 170 이상으로 자주 치솟는 상태였고 혈압약도 3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막걸리를 권해드렸을 때도 고혈압인데 술을 마셔도 되나요? 하시며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생막걸리는 일반적인 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 할머니께도 처음 한 달은 조심스럽게 하루 100ml 정도만 드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며 변화 과정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혈압이 160대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140대까지 안정되면서 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하루 한 알만 복용하면서도 혈압 130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정말 이게 막걸리 때문인가요? 라고 여쭤보셨기에 할머니 식단이나 운동 습관은 그대로이시잖아요. 바꾸신 건 막걸리뿐이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걸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생막걸리에 천연 재료를 더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배가 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이 조합을 저는 황금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은 꿀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 200ml에 꿀 1티스푼을 넣어 함께 드시는 방식인데 꿀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와 생막걸리의 유산균이 결합하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사는 80세 노승자 할아버지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10년 가까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꿀막걸리를 하루 한 잔씩 2개월간 꾸준히 드신 결과 속쓰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막걸리입니다. 사과 반 개를 갈아 생막걸리와 섞어 드시면 됩니다.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강원도 속초에 거주 중인 67세 박성도 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이 넘었는데 사과막걸리를 6개월 드신 후 220까지 안정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계피막걸리입니다.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생막걸리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계피에 들어있는 신라말데하이드 성분이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상남도 고성에 사는 75세 장복희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우셨지만 계피막걸리를 2달간 드신 후 통증이 줄어들고 현재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번째는 생강막걸리입니다. 생강 한쪽을 갈아 막걸리에 섞어 마시면 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집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79세 조창우 할아버지는 1년에 45번씩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생강막걸리를 드신 이후로는 무려 1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올겨울도 감기 없이 넘겼습니다. 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막걸리와 천연 재료의 조합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이나 사과의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 성분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생막걸리라도 모든 분에게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71세 최영기 할아버지는 당뇨약과 생막걸리를 함께 드시다가 새벽에 저혈당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 복용량을 담당 내과와 상의해 조절하셨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또한 혈압약 중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드시는 분은 칼륨 수치 변화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천연 칼륨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나 안정제를 드시는 분도 막걸리 섭취는 삼가셔야 합니다. 알코올과 수면제가 만나면 심할 경우 호흡 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항생제 복용 중이거나 와파린 등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또한 간 기능 저하 및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섭취 전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결국 막걸리도 약처럼 쓰면 보약이 되지만 무심코 마시면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체질, 복용 중인 약, 건강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렇게 좋다는데 왜 막걸리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까지도 막걸리를 단순한 술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생막걸리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생막걸리가 우리 몸에 가져오는 변화는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개선 효과입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체내에서 세로토닌, 이어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재우는 수면제와는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4세 이상원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지만 생막걸리를 드신 후 단 한 달 만에 밤 십시면 스르르 잠이 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향상입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과 누룩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감기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거주하는 69세 서금순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감기에 시달리셨는데 생막걸리를 드신 이후로 2년째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요즘은 손자들이 감기 걸려도 저는 안 옮아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77세 김영자 할머니는 겨울이면 손발이 얼음장 같고 저림 증상도 심하셨지만 생막걸리 섭취 후엔 손발이 따뜻해지고 저림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중성지방 감소입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복부 비만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72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6개월간 생막걸리를 꾸준히 드신 후 허리둘레가 무려 3인치나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막걸리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화효소가 위와 장의 기능을 도와줘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쓰림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개선입니다. 막걸리 속에 풍부한 비타민 B군, 아미노산, 유산균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 피부톤과 탄력을 개선합니다. 거칠고 주름이 많던 피부에 윤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는 기억력 향상입니다. 막걸리에 포함된 콜린 성분은 뇌세포 간 신경전달물질 생성을 도와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깜빡깜빡 잘 잊던 분들이 생막걸리 섭취 후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은 단 하루 이틀 마신다고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200ml 저녁 식사 시간에 천천히 찌개미까지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3개월 이상 실천하셔야 비로소 내 몸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생막걸리는 정확한 정보와 섭취법만 지키면 약보다 나은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막걸리 한 잔으로 활력 있는 100세 시대를 함께 누립시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진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막걸리를 권해드렸던 분들 중 한 달 만에 포기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선생님,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가 완전히 재생되는데 평균적으로 약 3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장내 환경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가 보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81세 안정호 할아버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 2달 동안은 뭔가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정도였는데 3개월째부터 확연한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셨던 분인데 지금은 계단을 뛰어다니신다고 합니다. 기운도 넘치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막걸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5가지 성공 습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막걸리는 약이 아닙니다. 몸을 천천히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식품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두 번째는 과욕 금지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겠다고 하루에 2병, 3병 드시는 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루 200ml, 즉 소주잔 23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기억하세요. 적당함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입니다. 막걸리만 드시고 식사는 불규칙하고 운동도 안 하신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5세 박순덕 할머니는 막걸리와 함께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뒤에는 당뇨 수치가 안정되고 체중도 5kg 감량하셨습니다. 막걸리 하나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기록 작성 습관입니다. 매일 혈압, 혈당, 수면 시간, 배변 상태 등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보세요.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70세 한봉수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에 매일 건강 상태를 기록하시는데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보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번째는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형제자매가 함께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는 힘이 생깁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사는 68세 김철수, 김영애 부부는 함께 생막걸리 건강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당뇨와 고혈압, 아내는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 중이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로 여보, 오늘 막걸리 마셨어? 찌개미 꼭 흔들어 마셔야 해. 하며 챙겨주시더랍니다. 6개월 후 두 분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남편은 혈당과 혈압이 안정됐고 아내는 밤에 푹 자고 소화도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말씀을 하시던 84세 조수님 할머니의 표정은 누구보다 생기 넘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87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막걸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몸은 90세가 되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자. 나는 아직 젊다. 이런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뇌에 전달되고 그 에너지가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도 100세까지 현역 의사로 일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손자 결혼식까지만 건강하게 살자, 90세까지 내 발로 병원 다니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보세요. 막걸리는 단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와 태도입니다. 전라남도 곡성에 사는 84세 조수님 할머니는 2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말하셨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후로 매일 생막걸리 한 잔 그리고 하루 일기 쓰기, 책 읽기, 동네 할머니들과 노래 부르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난 지금 치매 증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막걸리가 치매도 막아주나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막걸리보다 강한 약은 바로 의지였어요. 막걸리는 단지 여러분의 의지를 뒷받침해주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용기입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 이제는 오늘 이 순간 내려놓아 주세요. 제가 직접 만난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80세에 시작해도 충분히 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생막걸리 한 잔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서로 챙기고 격려하며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막걸리 건강법을 실천하신 뒤 변화가 있으셨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87세 현역 의사 장명호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여러분의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